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세트리온이 올해 3월 미국에서 출시한 램시마 피하 주사 제형인 딘펜트라에 대해 미국 3대 급여 관리 회사 중 한 곳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PBM이란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 업무 대행 업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난치병 항암제 및 당뇨병 합병증 치료제 개발 기업 앞타바이오가 미국 머크와 면역 항암제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앞타바이오는 임상 진행의 스폰서를 맡고 머크는 임상을 위해 키트루다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중국의 전기차 1위 업체 비아디에 전기차 10만 대를 전 세계에 공급합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폭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우버는 비아디 전기차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빅테크 종목의 급등세에 힘입어 국내 전선 전력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최근 약세를 딛고 12.81% 급반등하면서 AI 열풍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의 상승이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양대 시장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조금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는 조금 주춤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섹터별로 살펴봤을 때 반도체주가 주춤한 사이를 2차 전지주가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섹터 단에서 살펴본다면 전선과 전력 기계주의 강세 그리고 AI 챗봇, 의료 AI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실시간 검색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자, 5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흥하해운과 KG 이니시스, 흥구석유, KBI 메텔, 알리코 제약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흥하해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전운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운주에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 물류 대란 우려도 나타납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해상운임 상승이 부각되면서 9%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흥하해운의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에 위치하는 흥구석유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암살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에 배후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동 분쟁이 격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장에서도 석유주 강했고 오늘 장에서도 그 상승 탄력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4%대 강세 흐름 지금 시간 기준으로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G 이니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TMF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발을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안에 앞장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티몬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서 인터파크 커머스에 판매 대금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터파크 커머스는 지난달 29일에 KG 이니시스 등과 제휴를 맺으면서 에스크로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위치한 종목 KBI 메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7%대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쉬어갔던 전력과 전선이 부각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하게 되면서 AI 열풍의 기대감이 다시 불어넣어진 모습이 됩니다. KBI 메탈의 경우에는 전선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종목 알리코 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간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대선과 관련된 공약, 바로 낙태권에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알리코 제약은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있는 응급 피임약 엘라리 지정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됩니다. 다른 종목인 현대학군과 명문제약, 제일팜텍에서도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예인서치 최진욱 본부장입니다. 오늘 시장 혹시 이제 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장 초반에 반도체 쪽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됐었잖아요. 워낙 또 주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력이 좀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시장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못해도 삼성전자가 한 5%, 4% 정도의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도 많이 했을 텐데 그리고 장 초반 스타트는 좋았거든요. 네, 장 초반 스타트는 좋았는데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윗꼬리를 달고 계속 좀 내려와주면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해서 좀 많이 아쉽죠. 이게 그러니까 뭐 5% 삼성전자 5%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2% 정도는 올라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엄밀히 따지면 고점 대비해서 한 10% 남짓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도 큰 고점 대비해서 오늘 종가 현재 종가를 따지면 6%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조정은 전 크다라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20%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재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21%고요. 최근 저점으로 따지면 거의 26%, 7% 정도 조정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엔비디아가 어쨌든 본장 또 시간에까지 합치면 16%, 17% 올라왔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이제 그 실적 발표하고 7월 25일에 9%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요거 절반, 한 5%는 진짜 삼성전자는 모르겠지만 하이닉스는 5%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시가가 3.5% 출발하고 나서 영 힘을 못 내고 있네요. 조금은 아쉬운 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의 흐름들을 본다라면 많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럴 때만 1대1 비교하냐 하실 수 있는데 차트 조금 보신다라면 나스닥 기준으로 친다라면 그저께 저점 대비해서 한 3.4%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S&P 500도 지난 7월 25일 저점 대비해서 2.4%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코스피로 따진다라면 지난 그 7월 25일 저점 대비해서 3%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만 좀 키 맞추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일부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1.4% 정도 상승이면 물론 이제 어저께 코스닥이 거의 약보합, 강보합 마감했기 때문에 더 올라갔으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저점을 좀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면서 그래도 어저께 7월 마지막 날, 오늘 8월 첫째 날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 긍정적인 걸 찾아볼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장기적으로 좀 실적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됐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저는 견조하게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어느 정도 기대와는 좀 다르게 주가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일회입할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의 또 기회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점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보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지금 양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은 지금 이제 기관이 소폭도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가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양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만약에 순매도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만이 결국 좀 건전한 증시의 좀 상승 기조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또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최근에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양시장 모두 매수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혹시 이제 뭐 개인과 혹은 이제 외국인 기관에 있어서 이 수급적인 뭐 차이라든지 아니면 좀 우리 증시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수급이 조금 더 맞춰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시장으로 본다라면 결국 외국인들 수급이 좀 중요하죠. 네네. 좀 매수가 좀 많이
와줘야지 시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다만 이제 단기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는 외국인이 이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들어오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 변곡, 단기적인 흐름들이 좀 중요한 흐름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번 주, 지난주 주요 기업들,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또 FOMC든 BOJ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요. 그럴 때는 또 이제 선물 시장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11시까지는 그냥 뭐 손 놓고 있었죠. 크게 액션이 없다가 갑자기 BOJ 금리 인상 이후에 한 만기, 장중에는 만기약 이상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뭔가 무거운 느낌이라는 건 사실은 오늘 종목들은 다 좋아요. 전체적인 업종군들이 대부분 상승을 좀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 지수가 못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 선물을 아침부터 단 한 번도 매수 전환된 적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좀 매도세가 나왔고 12시쯤에는 한 6천 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4천 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V자 반등은 힘들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흐름들은 이제 선물, 또 장기적인 흐름은 외국 매수세. 또 하나는 이제 죄송합니다. 개인 종목, 개별 종목의 흐름들을 볼 땐 또 기관 투자자죠. 기관이 이제 매수를 강하게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찾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부장님은 뭐 수급을 보실 때 어떤 걸 보시고 또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거 뭐 있으신가요? 오늘 일단 장 초반에 저도 반도체 쪽 굉장히 집중적으로 네. 보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윗꼬리를 달면서 수급이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면서 살짝 바이오 쪽으로 또 이동을 해준 바이오,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바이오야 워낙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도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중동 리스크 부분들. 네. 아니면 지금 Q10 사태로 인해 가지고 KG 이니시스가 지금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네. 부분들, 이게 좀 주요 특징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석유 관련주죠. 흥구석유. 흥구석유가 지금 어제도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도 일단 뭐 3%대 정도 오장 지금 유지는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 강세 기조 흐름들이 지금 꺾이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이제 킥포인트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중동 리스크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시에 WTI의 변동이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WTI의 변동이 크지가 않았는데 어제부터 갑작스럽게 WTI 좀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면서 지금 좀 변동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의 주요 킥포인트 같은 경우는 하마스 수장이 좀 사망.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지는 거 아닌지 좀 이런 우려감들이 다시 지금 시장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좀 쉬었던 뭐 해운주라든지 그리고 가스 관련주들, 뭐 석유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한 차례 좀 시세를 내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은 이제 중동 리스크에 대한 그 우려감으로 인해서 일단은 움직여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개별적인 테마가 다시 한 번 더 형성이 된 거죠. 이런 개별적인 테마가 일단 형성이 되면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좀 오늘 특징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 KG 이니시스거든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가 지금 Q10 사태 굉장히 뜨거운 상태잖아요. 네. 뭐 팀원 EMF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제가 알기로 뭐 환불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1조 원도 넘는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뭐 이게 보통 KG 이니시스가 지금 가는 이유가 결국 이제 피지사 네. 쪽에 있어가지고 환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저는 좀 궁금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이제 환불을 하게 되면은 피지사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손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나올 수 보거든요. 있죠. 네, 손해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일단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쪽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당시에 결국 이게 이제 수혜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결국에는 손해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일단 주목이 되고 있는 이유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뭐 솔직히 잘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들은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에스크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에스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업체 뭐 G마켓이면 G마켓, 뭐 큐텐이겠죠. 큐텐이 결제한 돈을 들고 있다가 이제 업체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이라며 이 돈을 이제 제3자 뭐 기관에다가 돈을 맡겨 놓고 거기서 이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럼 약간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피지사하고 어떠한 역할이 있을지 여부는 조금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손실 규모가 처음에는 뭐 한 7천억, 뭐 3천억 얘기 나오다가 7천억 얘기 나오고 또 많게는 뭐 조 단위까지 얘기 나오는데 전 조 단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천억 단위도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몇 천억 단위일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이게 정부가 개입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도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일부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태는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피지사들하고 카드사들이 또 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쪽 관련된 또 보험을 들어놨다라면 충분히 또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야기 들으신 거와 같이 일단 KG 이니시스가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뭐 특별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간적인 요소 부분들을 일단 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유 대표님과 거의 비슷한 의견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오늘 시장이 딱히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반도체가 생각보다 지금 섹터 상위에 많이 잡히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뭐 전선이라든지 뭐 AI 챗봇, 뭐 2차 전지 쪽 오랜만에 또 2차 전지 쪽에 지금 배터리 셀 3사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 AI가 또 모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도 약간 수급이 좀 들어와 주더니 오늘 지금 의료 AI 쪽 같은 경우도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단연 지금 셀바스 AI가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사실 의료 AI 같은 경우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쉬었었잖아요. 네. 시장에서 주목도도 많이 못 받았었고, 그러니까 바이오가 간 것은 사실이긴 한데 보통적으로 생각을 할 때 바이오가 가게 되면은 그다음 의료 AI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료 AI가 지금 다시 움직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이 충분하게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은 관심도가 떨어졌던 섹터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의료 AI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5개 종목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5개 종목 중에서 한미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미 반도체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거래 대금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에서 방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빠르게 증가를 한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는 가운데 5%대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30만 3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 반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다시금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장중 4%대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하락 반전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2% 넘게 3% 가까이 빠지면서 12만 7,300원 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LB를 살펴보겠습니다. HLB의 경우에는 미국 하원에서 간암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 법안에서는 암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간암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나은 치료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법안이 마련이 된 겁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의 병용 요법을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외국인의 경우 4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나타내주고 있고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1위에는 HLB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도 최근 2거래일 동안 매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주가 2.6%대 강세 흐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오늘 시장에서도 많이 부각을 받은 종목입니다. 넥슨게임즈입니다. 20%대로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의 고가 32,2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신작의 흥행에 힘을 입어서 다시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의 경우에는 최다 동시 접속자가 22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게임주 전반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오늘 색더탄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산일전기입니다. 4%대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52,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구리 가격의 급등세 속에서 강세 흐름 나타납니다. 이 산일전기가 속해 있는 전력설비와 더불어서 전선 섹터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의 상승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산일전기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이다가 상승분을 꽤 많이 반납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들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을 지금 쭉 나열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모처럼 또 방산주들이 네. 또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당연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대금들이 좀 몰리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 오늘 좀 섹터가 좀 다양해요. 게임주도 올라와 있고요. 바이오주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방산주, 뭐 반도체 여러 가지 좀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좀 있으신지? 네, 일단은 계속 방산주들이 뭐 좀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 좀 조정이 나왔었고 오늘은 이제 어저께 반영하지 못했었던 저 하마스 이슈가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단독 뉴스 나왔었던 거, 속보 뉴스 나왔던 거 보면은 R&D 예산을 좀 줄이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지면서 어저께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까지 조정 나올 정도는 아니다는데 이렇게 크게 나왔지 않으니까 그 뉴스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지 않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30억 정도 R&D 예산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 제목만 본다라면 한 50에서 60%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약간 투자자분들이 좀 놀랬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아직도 국방 쪽은 연구개발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책 자금이 줄어든다는 자체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이 어저께 반영됐던 것이고 오늘은 일단은 주가에 선 반영된 것이고 오히려 중동 이슈가 조금 더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9월달 거래 정지를 좀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조금 보류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들을 보신다라면 뭐 현대 로템 같은 기업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선주들이 전선 전력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산일전기도 어찌됐든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주는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하고 나면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버텨주고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력 변압기라든지 전선주들이 추가 상승을 보여줘야지 산일전기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게 반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전력 인프라 쪽이 힘을 좀 받아줬어요.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산일전기도 조금 추가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전선 전력 쪽 같은 경우는 결국 저는 이제 호황기 이제 황금 사이클이 지금 저도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제가 아까 특징주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와 있다고 좀 말씀을 해드렸었죠. 네,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는 게임주, 특히 이제 그 안에서도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오늘 좀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제 신작에 대한 흥행, 이 효과 부분들이 넥스게임즈의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넥스게임즈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제가 딱 어제입니다. 어제 게임주를 공략주로 좀 가지고 왔었거든요. 게임주의 공략주로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시프트업을 좀 가지고 왔었어요. 시프트업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실적을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되지 않냐. 지금 뭐 워낙 기존 게임들 잘 되는 건 알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가를 턴어라운드 시켜줄 만한 재료,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올라가기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보통 저는 이 신규 상장주들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프트업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수급적인 면이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기관이나 연기금, 투신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는 부분들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매도세를 많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로 또 전환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급도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요 메이저 쪽에 좀 러브콜을 계속해서 시프트업이 받고 있다라는
하는 부분들이 가장 좀 첫 번째 중요한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지금 승리의 여신 니케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이제 매출 부분들이 소폭 좀 하락을 하긴 했었지만 이번 여름에 업데이트를 대규모로 좀 진행을 하면서요. 글로벌 모바일 시장 쪽에서 다시금 매출이 반등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여기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욱더 주가의 업사이드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중국의 파노라든지 아니면 지금 IP 부분들이 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견조한 상승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오늘도 일단은 강세 한 3% 4%대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히려 목표가까지는 꾸준하게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미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권에 도달을 했을 겁니다. 수익권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한 반절 정도는 비중 수익을 확보를 하고 나서 조금 더 트라이하는 이런 전략으로 좀 가지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특진조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좀 여러 종목들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대망의 딱 히든 코너 하나 있죠. 네. 공략주 소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유 대표님 종목들을 항상 쭉 보거든요. 한 번씩. 그런가요? 보면은 굉장히 잘 가요. 뭐 잘갑니까?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창희 대표님께서 먼저 공략주 이야기할 테니까 집중해서 꼭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훈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저는 뭐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반도체에 관련된 미련을 좀 못 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지금 하이닉스가 좀 하락 전환되는 모습, 삼성전자도 하락 전환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남들이 오히려 안 보려고 할 때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잘 갈 때 남들이 다 보고 있지만 좋은 기업인데 남들 오히려 안 볼 때 우리가 이럴 때는 또 투자의 기회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 계속 나오고 있고 AI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축소되는 거 아니야 우려감들. 물론 이제 또 다음 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이제 뭐 8월 달 들어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다음 주는 게임주들 실적 발표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이렇게 좋았으니까 이제는 소부장이 좋겠지라는 어떤 기대감들 그러면서 실적을 맞춰준다라면 충분히 이들 기업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에 더 들어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기술주들이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은 좀 PSK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공정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낸드라든지 D램 뭐 이런 부분들의 투자가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이번 실적을 보시면 재고 자산이 재평가되면서 수익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효과는 아마 3분기까지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이제 생산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장 증설에 대한 어떤 필요성 또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HBM을 이제 기존 생산 라인에서 HBM을 생산하게 된다면 레거시 반도체 생산 라인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공정 장비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이쪽에서 세정 식각 장비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스트랩 장비 글로벌 1위고요. 특히 이제 뭐 삼성, SK, 마이크론, 뭐 인텔 등 대부분의 업체한테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업을 보실 때 삼성 향이다, 뭐 하이닉스 향이다, 뭐 TSMC 향이다라는 기업은 그 회사가 잘 가면은 주가도 같이 움직이지만 좀 못 가게 되면 주가 같이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PSK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탈 애처 시장에 대한 진입 기대감도 좀 있고요. 이 시장이 우리나라에 4천억 정도 현재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새로운 매출을 좀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램 리서치와 소성전에서 좀 유리한 그 위치를 선점한 것도 좀 있죠. 그래서 그 베벨 그 애처 시장에도 좀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면 PSK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영업이익률이 정말 좋은 기업이 있고 안 좋은 기업이 있는데
PSK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주가가 최근에 또 조정이 나와서 어저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면 어제 저점 언저리, 그러니까 29,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기준이 나왔다. 전 보고 있고 일단 1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쪽 여전히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저 역시도 지금은 조정 때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이야기까지 좀 덧붙여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제 제가 공략주를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좀 물결로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저는 항상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 좋지만 일단 지금의 시장 단기 트렌드가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쫓아가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해운의 흥하해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해운주들이 최근에 다시 또 움직이는 부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석유주라든지 해운주들의 좀 수급이 강하게 좀 연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최근에 WTI의 좀 추세 전환이 다시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차트를 좀 켜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 WTI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속해서 가파르게 조정이 나왔다가 어제 장대 양봉을 좀 뽑아준 상황이죠. 일봉상으로. 장대 양봉을 뽑아주고 나서 오늘도 일단은 강세 기조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강보합권에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WTI가 최근에 기간 조정 이후에 좀 V자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중동 리스크가 그간 나왔던 이슈랑은 조금 색깔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뭐 서로 간의 뭐 공격에 대한 이슈 부분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다가 그 이후로는 좀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특히 WTI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간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왔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번에는 하마스 수장이 사망을 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로 인한 지금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키워드는 수장이 사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장이 사망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1보, 2보 후퇴까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란까지도 지금 뭐 이스라엘 쪽에 뭐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온 그 이슈를 좀 보고 온 기억이 있는데 이란까지 일단 여기서 가세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중동 리스크가 더욱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당연히 그런 식으로 형성이 유지가 된다 하게 되면 WTI 역시도 일단 추세도 다시 잡아주는 국면이기 때문에 재차 좀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흥하해운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제 해운주 내에서 저는 가장 거래 대금들도 지금 강하게 실리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그렇게 좀 크게 올라간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매수 관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가창만 딱 놓고 보니까 매수 물량, 매도 물량 대비해서 매수 물량 현저히 좀 적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먹을 수 있는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매도가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면은 위로 올려주는 성질들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바닥권에서 최근에 좀 기간 조정이 좀 잘 나왔던 상황이고 다 계속해서 지금 추세를 돌려주려 하는데 어제부터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죠. 어제 대비 오늘이 더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주가가 상방으로 위로 올라갈 때 대금들이 계단식 상승이 계속 나타나주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방이 더 열려 있다고 보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3,200원대까지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3,200원대까지는 흥하해운이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이 이후로도 만약에 중동 리스크가 더욱더 불거진다든지 이슈가 조금 더 팔로우업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4,000원대까지 상단을 좀 열어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덧붙여서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2,100원대로 좀 잡았어요. 2,100원대가 만약에 좀 타이트하다고 느껴지시게 되면은 2,000원은 일단 이탈 안 해야 됩니다. 2,000원을 만약에 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손절가 라인은 2,000원, 좀 단기적인 손절가 라인은 2,100원대를 잡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확실히 조금 테마에 좀 민감하게 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유가 상승이라는 게 꼭 하마스 이슈들 때문에만 네네.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좀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 물론 전력 인프라가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어저께 금 가격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언저리까지 좀 올라왔었고 구리 가격도 상승을 했었고 유가도 이제 물론 이제 중동 이슈가 있긴 하지만 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으면서 좀 반응을 좀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면 중동 이슈는 조금 제한적인 흐름이 아닐까.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뭐 딴지 관련된 게 아니라 네네네. 오늘 이제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 쪽에서 네네네. 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공격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지난번처럼 약속 대련이 아닐지. 네네. 물론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하마스 어떻게 초대받은 사람을 그렇죠. 피격을 한 것이고 그것도 한복판에서 테헤란도 그 한복판에서 거의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냥 입장 차이만 보여주면서 약속 대련만 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좀 확전 쪽으로 좀 더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그간 좀 나왔던 중동 이슈랑은 조금 색깔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 하마스 수장이 일단은 사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네. 이란 측면에서 생각을 할 때는 저는 이게 쉽게 넘길 만한 과연 문제일까 싶기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쪽에 대한 부분들의 뭐 공격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란도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결국 중동 리스크가 더욱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공격은 저도 못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이슈가 계속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불안감을 조성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면은 계속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수급 플레이가 저는 당분간은 그래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WTI가 최근에 반등에 나와주는 부분들에 더욱더 힘을 실어준 부분들이 일단 중동 리스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반응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최근에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당시에도 금리 인하 이야기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죠.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뭐 80% 이상, 지금 뭐 99%까지도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당시에는 WTI 반응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WTI가 반응이 나오는 그 시점이 딱 어제였어요. 어제 좀 장대 양봉이 뽑아준 구간이 하마스 수장 사망설이랑 거의 사망이랑 비슷하게 겹치면서 반등이 나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WTI 반등, 이제 선물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지금 집중되어 있는 위치가 아무런 중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WTI가 또 반등을 못하고 밑으로 또 내려간다든지 좀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된다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꺾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급이 꺾일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가 과연 언제까지 이 이슈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좀 접근이 가능하고 근데 반대로 이제 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죠. 뭐 중장기도 가능하고 스윙도 가능하고 단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가져온 이 흥하이온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끌고 갈 만한 건 아니에요. 중장기로 끌고 갈 만한 부분들은 아니고 일단 지금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이 이슈 기반으로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동시호가에 곧 이제 진입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 종목들이 이런 장에서 약간 그동안 소외받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브젠 같은 경우도 50억 제3자 유증 50억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 10%니까요. 600억만 한다라면 그래서 유증 금액도 그게 낮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9,000원, 10,000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어떤 기대감이 다시 한번 상한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확실한가요? 미국에서 방호복에다가 G플립을 경찰 바디캠으로 쓰인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뭐 G플립 좀 끄다 보니까 뭐 세경 하이테크 한번 주가 볼까요? 제가 안 봐가지고 큰 움직임은 없네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하스, 옵트코어 흐름들은 조금 오늘도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반응을 하지 못하다가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 바닥이 확인된 거면 한 15,000원 이상 돌파가 좀 이루어지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일단 반도체는 좀 힘이 없고 나머지 섹터에서 특히 2차전지 쪽에서 오늘 좀 저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동차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섹터에서의 어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조금 더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오늘 마감은 저는 좀 더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장 마감 들어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그래도 생각보다 예상대로는 좀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반도체 쪽이 장 초반에 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됐었다가 결국엔 장 막판 들어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약보합으로 좀 돌아선 상황이고요.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윗꼬리를 좀 남겨주면서 좀 마감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수급들이 일단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해줬냐라고 보게 되면은 오늘 좀 강했던 전선 전력 인프라 쪽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 또 오랜 기간도 아니죠. 뭐 단기적으로 좀 기간 조정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시세가 좀 들어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저 옷처럼 또 AI 챗봇 쪽이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오늘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좀 들어가 준 것 같아요. 배터리셀 업체들 3사가 모두 강보함 이제 지금 뭐 삼성 SDI가 4%, LG엔솔이 지금 2%, 뭐 SK이노베이션도 2%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을 좀 유지를 해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모처럼 뭐 골판지 제조 쪽도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뭐 제대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녹시차 쪽이 조금 더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전고체 쪽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여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에서 일부 수급이 나온 부분들이 좀 분산적으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곳 쪽에 좀 쏠려가지고 예전에 뭐 반도체가 좀 쉬면은 바이오가 간다든지 이런 쪽에 좀 수급 쏠림이라기보다는 오늘 뭐 다양하게 많이 수급이 좀 분산이 많이 됐습니다. 해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증시 상승에 대한 메리트적인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색깔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히 반도체가 돼야겠죠. 반도체가 꺾이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수급 분산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어느 정도 굳건한 위치에 자리매김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쉬었던 섹터들이 다시 움직여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게 증시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위로 올라갈수록 저는 좀 견조한 상승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상반기 때 반도체 쪽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섹터, 또 꽤 오랜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에 좀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이 기회 때 어떻게 보면 좀 대응을 통해서 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저는 좀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들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너무 못 갔습니다. 반도체가 좀 너무 못 간 부분들. 근데 아까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눌릴 때가 기회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를 좀 평가를 좀 해본다라면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찌되었든 시장 전체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거래소만 본다고 하더라도 음식업종군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쉬어가는 모습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LG노텍하고 삼성전기는 어저께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도 어제 4%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 발 좀 양보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섹터들, 뭐 철강이라든지 그렇게 안 가도 철강도 올라왔고요. 뭐 자동차도 올라왔고 배터리 쪽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유통주들도 뭐 이마트,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기업이 3에서 4% 정도 이게 왜 올라간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금리 인하 효과는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Q10의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유통주들도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본다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종목이라든지 체감 지수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8월 1일 첫날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마감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린 게
8월 달에는 색깔이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저께 좀 일부 힌트가 나왔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내일 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일까지 혹은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좀 강한 여기서 이제 강한 섹터가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연속된 상승을 좀 보여주는 섹터가 8월 달을 좀 주도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어디가 딱 간다. 여기가 8월 달에 올라갈 관상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섹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동차 쪽에서 좀 힘을 냈다라는 거하고 2차 전지가 사실은 쉽게 죽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만은 7월 말 들어서 의외로 좀 저점대에서 강한 반등이 조금씩 나왔었던 게 또 2차 전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당히 좋은 상승 나왔고 전체적인 2차 전지가 좋았다는 걸 본다라면 의외로 8월 달은 2차 전지가 생각보다는 좀 좋은 흐름들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고요. 전력 인프라 쪽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기술적 반등인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치고 나가는 모멘텀을 만들려는 것인지는 반도체가 같이 움직여주면서 간다라면 좋겠습니다만 반도체가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 전력 인프라 혼자 생뚱맞게 올라가는 건 좀 한계가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랑 묶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AI 관련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AI가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는지는 조금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이라면 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본부장님께서는 8월달 전략 뭐 오늘 총평하고 8월달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 오늘 이제 8월 1일 장을 딱 놓고 보면은 색깔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유 대표님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은 그간 좀 쉬었던 섹터들이 또 하나의 주도 섹터가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일단 저는 오늘 의문인 부분들이 2차 전지예요. 네. 일단 2차 전지 쪽이 오늘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배터리셀 3사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에코프로 BM도 결국에는 또 2% 강세 흐름들 또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알테오젠이 시총 1위를 탈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들이 오늘 많았잖아요. 장중에 1등 했었어요. 네, 그렇죠. 장중에 1등을 했는데 결국 다시 또 밀리면서 에코프로 BM이 1등 자리를 지금 일단은 자리를 매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구간이 알테오젠 다시 에코프로 BM을 밑으로 내리면서 1위까지 탈환을 하는 거 아닌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추세대로면 알테오젠이 1등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거든요. 네. 워낙 바이오 쪽에 투심이 강화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술 수출이 굉장히 또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에는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근데 반대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시총 1위 탈환은 가능할 거라 보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뭐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제가 사실 2차 전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네. 대놓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면 알테오젠이 바로 1등을 올라설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워낙에 많이 눌린 상황에서 8월 달에 반등을 주는 상황이라면 또 오늘 올라온 게 혹시 그건가요? BYD 전기차를 공급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으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 캐즘이 좀 극복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는 거라면 단번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더 시가총액은 바뀔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8월 한 달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저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알테오젠이 저도 올해 하반기 과연 이 시총 탈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저도 일단은 중립 의견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추세대로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저는 1등 자리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2차 전지 쪽 업황에 대한 이야기 안 좋고 지금 출하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하반기까지도 출하량이 생각보다 못 늘어날 거고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콩코어릴 때 생각보다 이 목소리에 힘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이 로드맵이나 성장성에 대해서
옛날에 비해서 목소리에 힘이 많이 톤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럼 그만큼 조금은 어떤 걸림돌이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 저는 알테오젠을 조금은 그래도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 슬슬 나와주면서 거래 대금들이 실리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2차전이 좀 굉장히 좀 훈풍 좀 불어일으켰고요. 또 의료 AI 쪽도 강하게 움직였고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저는 좀 그래도 모처럼 좀 완만한 증시 흐름들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 해당 방송을 통해서 또 투자 도움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시장하고 너무 정반대로 움직여서 네네. 좀 준비하고 있었던 게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조금은 정신이 없었던 점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틀과는 너무 달라가지고 네, 그래서 좀 네. 약간 방송의 좀 흐름들이 조금 지지분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저희 잘 네. 했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 나름. 주는 더 네.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